도덕관념이 생기면 그에 따른 도덕적 행위가 생겨나고 결혼이라는 관념이 생기면 그 뒤에 결혼이 생겨난다. 또 어떤 가치관이 생기면 그에 따른 선택이 생겨난다. 관념이 인간의 행위를 지배한다. 편협한 행동은 편협한 관념에서 나오고 악한 행동은 악한 관념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편협한 행동을 고치고 싶다면 먼저 갖가지 편견을 없애야 하고 악한 행동을 고치려면 먼저 악한 관념을 버려야 한다. 편견의 반대말은 정견이다. 다른 말로는 이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올바른 관념을 가진 사람은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이치를 아는 것이 물질적인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 거지에게 돈을 주면 하루 혹은 며칠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돈이 다 떨어지면 거지는 또 길거리로 나와 구걸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나 재주, 새로운 인생관을 알려준다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정견을 가진다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편견을 고치고 정견을 가진다 해도 가난함이나 부유함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뀌어 인생이 질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초조함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치는 무엇일까? 바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강경에 담긴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인생을 모든 구속에서 해탈시켜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힘이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주장이다. 복음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것과 다른 관점을 부정하였다. 부처와 금강경만이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다른 관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말라고 하였다. 가장 혁명적인 것은 세상 모든 존재에 내가 없음을 깨닫고 인을 이룬다 라는 부처의 말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존재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여러 인연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떤 존재를 보든 내면의 진상을 들여다보고 표면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건 역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내놓은 관점을 굳이 정의하자면 관점이 없는 것이 바로 관점이다. 부처는 이 세상 모든 사물에 대해 아무런 관점도 갖지 말라고 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머릿속을 텅 비워 존재의 본래의 모습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다른 사상가나 종교 창시자들과 다른 점이자 부처의 사상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모든 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세상과 모든 사물에 대해 아무런 관점도 갖지 않으면 된다. 머릿속을 텅 비워 존재의 본래의 모습을 받아들이라. 부처가 열반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세상에 64년을 머물렀지만 단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다. 그의 이 말은 나는 사람들을 해탈하게 하는 어떤 진리도, 개념도, 이치도 주장하지 않았으며 그저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이끌어 주었을 뿐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존재는 무한한 전체지만 사람은 유한하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외에 무한히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항상 겸허히 하라. 성공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세상에 유일한 진리란 없다. 그러므로 어떤 비결도 믿지 말라. 이 세상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 억만장자가 되는 법, 남들에게 인정받는 법, 부자가 되는 100가지 방법, 인맥을 쌓는 기술 등등 수많은 비결과 비법이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돈 버는 비결이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정말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이가 누구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세상은 평화롭지 않을까? 로마로 통하는 길은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방법이 효과를 발휘했지만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는 그 방법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비록 목표가 같더라도 말이다. 그 때문에 세계적인 주식 투자가 피터 린치는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널리스트나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을 믿지 말라. 루신도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소설 작법을 알려주는 책을 믿지 말라 라고 충고하였다. 온전히 자기 마음과 자기 눈으로 이 세상을 관찰하고 모든 것을 느껴야만 그것이 지혜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지혜를 가져야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성공한 삶은 무엇이고 실패한 삶은 무엇인가? 대만의 집시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여류 작가 산마오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다. 선생님이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해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다른 아이들은 과학자, 예술가 등 거창한 꿈을 밝혔지만 산마오는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방랑자가 되고 싶다고 썼다. 선생님이 크게 걱정하며 산마오를 불러 이야기하였다. 산마오,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어떤 꿈을 갖든 상관없지만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나 방랑자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본래의 백지 상태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사회에서 기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받고 성공을 강요받는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신념처럼 굳어져서 많은 이가 평생 성공만을 위해 살아간다. 성공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으리으리한 별장을 찾는 것, 남의 부러움을 사는 직업을 갖는 것, 명문대 진학 등등 저마다 성공을 다르게 정의한다. 또 사람은 같아도 인생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성공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진다.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 주기로의 승진, 얼마만큼의 재산, 돈이 아닌 명예 등 성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저마다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목표가 바뀌는 법이다. 그러므로 성공이란 절대적이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개념이다. 그런데도 이 불확실한 개념이 수많은 사람의 생활을 쥐락펴락하고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 자체가 허망한 것인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부분이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개념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런 분별심이 우리 생활 곳곳으로 파고들어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다. 별장을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별장을 사지 못하면 실패로 여긴다.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긴다면 명문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임원으로 승진해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임원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산마오처럼 방랑하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비원으로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작은 집에 살고 차 없이 걸어서 출근하며 충만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은 다르다. 사람들은 그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린다. 그러므로 진정한 방랑 생활을 좋아하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 채 사회가 성공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불안, 초조 등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병을 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생의 형태는 들판에서 자라는 풀과 꽃처럼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다양한 형태의 인생들을 높고 낮음,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나누어 버렸다. 이런 구분 때문에 많은 이가 진정한 희열을 억누르고 사회에서 정하는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성공을 거두었든 실패에 머물렀든 모두 초조함에 휩싸인다.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은 무한히 생동적이고 다채로운 것이다.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 개념으로는 결코 인생을 다 담아낼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성공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일생을 성공이냐 실패냐로 전전긍긍한다. 결국에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을 포기하게 된다. 성공과 실패 외에도 건강, 아름다움, 결혼 등등 모든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갖가지 관념이 장벽이 돼서 우리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고 우리를 좁은 공간에 가둔다. 그 담장 밖에는 시내가 흐르고 숲이 우거져 있으며 꽃이 만발하고 푸른 하늘과 대지가 펼쳐져 있는데도 말이다. 말단사원이라고 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공에 관한 개념 때문에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성공에 관한 개념에 묶여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인생이 암흑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다양한 형태와 생활 방식에는 원래 높고 낮음, 우월함과 열등함의 구분이 없다. 어떤 형태와 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든 푸른 하늘과 찬란한 햇빛을 누릴 수 있고 사계절의 다양함을 감상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며 찾아오는 빛과 그림자를 경험할 수 있다. 인생 자체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생활을 성공과 실패로 나눈 것이다. 현재 자신의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려는 충분한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 더 나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살면 그만이다.